지금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분야 R&D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는 약 1시간 30분 동안 분야별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연구재단 김대한 팀장님, 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 분야 사회를 맡은 한국연구재단 김대환 팀장입니다. 이번 사업 설명은 과학기술 분야 R&D 사업 중점 추진 방향, 기초 연구 분야, 원천 연구 분야, 그리고 우주 및 원자력 분야, 사업화 분야, 인력 양성 분야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이창환 사무관님께서 과학기술 분야 R&D 사업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이창환 사무관입니다. 2022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 순서로는 우선 총괄적으로 과학기술 R&D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 분야별로 기초연구 분야, 원천기술 개발 분야, 사업화 분야, 인력 양성 사업 분야로 나누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 과학기술 R&D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내외 환경 분석입니다. 첫째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력 품목의 경쟁 심화 등의 이유로 향후 경제 성장의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기술 격차는 2018년 3.8년에서 2020년 3.3년으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기술 선도국과의 격차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재 부품 장비 등 주력 수출 품목의 경쟁 심화 등으로 OECD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둘째로는 기후 변화 등 글로벌 도전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 등 인구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등 감염병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환경 오염, 기온 상승 등 기후 변화의 리스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 비수도권의 경쟁력이 상실되는 등 국가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현재 양자 기술, 첨단 바이오 등 핵심 기술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래 혁신 기술 분야의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범용 목적 기술의 급증 등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용 목적 기술이란 증기기관 등 하나의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접목될 수 있는 기술인데, 이러한 기술의 급증으로 과학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미래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대 분야 9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여 2022년 총 5조 49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크게 3대 분야는 차세대 핵심 기술 및 인재 확보, 그다음에 미래 도전 대비 역량 강화, 연구 생태계 및 기반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 기술 선점, 그다음에 우주 시대 준비, 탄소 중립 실현, 기초 연구 활성화 등 투자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22년 예산은 총 5조 4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 증가하였으며 신규 사업은 총 1조 2,488억 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구 2조 136억 원을 지원하며 신규 사업은 5,855억 원을 지원합니다. 원천연구는 2조 2,016억 원을 지원하며 신규 사업은 4,831억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화는 2,885억 원을 지원하며 신규 사업은 1,286억 원입니다. 인력 양성의 지원은 1,819억 원이며 신규 사업은 454억 원입니다. 끝으로 기반 조성은 3,635억 원을 지원하며 신규 사업은 62억 원을 지원합니다. 중점 투자 방향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첫째, 양자 기술과 바이오 헬스 등 미래 신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양자 기술, 미래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할 원천 기술을 확보하며 첨단 바이오 헬스 핵심 분야의 연구 개발 지원을 확대합니다.
네, 주요 사업으로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혁신 신약 기초 기반 기술 개발 등이 있습니다. 둘째, 우주 시대 준비를 위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등 우주 전략 기술 자립화를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며 공공 수요 기반의 위성 개발, 달 탐사 기술 개발을 추진합니다. 네,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2022년 신규로 추진하며 차세대 중형 위성 개발 사업에 2022년 331억 원을 지원합니다. 네, 셋째, 미래 세대의 핵심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우주 양자 등 미래 유망 분야의 과학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인재 양성의 기반도 강화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과학기술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2022년 412억 원을 지원하며 연구실 안전 환경 구축을 위해 22년 135억 원을 지원합니다. 네, 넷째,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을 확보합니다. 네, 탄소 자원화, 신재생 에너지 등 탄소 중립 10대 핵심 기술을 확보하며 전 지구적인 기후 문제 등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단계 도약형 탄소 중립 기술 개발 사업을 2022년 150억 원을 지원하며 동북아 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 개발을 2022년 112억 원 지원합니다. 네, 다섯째, 감염병 극복과 소부장 기술 자립 등 위기 대응 핵심 기술을 개발합니다. 네, 차세대 백신 등 감염병 대응 중장기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며 차세대 소부장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감염병 차세대 백신 기초 원천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22년 신규로 100억 원을 지원하며 국가 핵심 소재 연구단 지원을 위해 22년 1,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네, 여섯째, 현장 중심의 사회 혁신을 위한 공공 연구 개발도 강화합니다. 지역 주도의 R&D 혁신을 통한 지자체의 R&D 역량을 강화합니다. 또한 재난 안전, 유해 물질 등 현장의 수요에 기반한 문제 해결형 연구 개발도 지속 추진합니다. 네, 일곱째,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예산을 전년 대비 2,107억 원으로 약 11.8% 증액하였으며 학문 분야별 특성에 따른 분야별 지원 체계도 21년 6개 분야에서 22년 전 분야로 확대 적용합니다. 네, 연구 성과 기반의 기술 사업화 창업 지원도 강화합니다. 기술 실용화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 성과 공동 분야 확산을 지원합니다. 또한 연구산업 육성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 등 지원 체계를 확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규모 연구 인프라 구축 등 과학기술 기반을 강화합니다. 중이용 가속기 등 과학 비즈니스 벨트 인프라를 확충하며 첨단 기술 협력 등 전략적 국제 협력 기반도 확충합니다. 네, 이상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분야별로 담당자가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창원 사무관님 발표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초연구진흥과 김주화 사무관님께서 기초연구 분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초연구 분야 발표를 맡게 된 기초연구진흥과 김주화 사무관입니다. 우선 2022년 기초연구 분야 사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2,106억 원 증가한 2조 136억 원을 지원합니다. 세부적으로 개인연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1조 6천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집단연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3,700억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초연구 기반 구축 사업은 121억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선 2022년 기초연구 분야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젊은 연구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세종과학 펠로우십이라고 저희가 2021년도에 신규로 시작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세종과학 펠로우십과 우수 신진연구 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세종과학 펠로우십 같은 경우는 박사후 연구원이나 비전인 교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1년에 374억 원을 지원했지만 22년에는 신규 과제 300개 정도를 선정하여 711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수 신진 연구 사업 같은 경우는 우수한 젊은 전임 교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21년에는 2,156억 원을 지원했는데 22년에는 2,397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생애천 연구 사업 지원도 확대합니다. 생애천 연구 지원 사업은 연구를 처음 시작하는 신임 전임 교원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고 싶은 전임 교원의 80% 분들이 모두 저희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신규 과제를 506개를 지원했는데 22년에는 600개로 확대할 예정이고 23년에는 800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를 처음 시작하시는 전임 교원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 실적 중심이 아닌 연구자의 역량을 검토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심의 항목에 연구 계획의 창의성, 도전성 그리고 연구 의지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거는 동일하게 평가를 하지만 대표 연구 실적 5개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 그 항목에서는 연구자의 연구 역량을 정성적으로 기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융합 분야 선도연구센터 신규 과제 지원을 확대합니다. 저희가 이제 분야별 지원 체계를 시행하면서 융합 분야의 중요성을 알고 이제 이공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 등 초학제간 분야를 지원하는 융합 분야 선도연구센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인데 21년까지는 신규 과제를 선정하지 않았지만 22년에는 신규 과제 3개 내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미 공고가 나갔는데 인공지능 신뢰성이라는 저희가 연구 주제 지정 공모 한 과제까지 포함을 해서 3개 내외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융합형 기초연구실을 지원합니다. 저희가 학문 분야별 지원 체계로 전환을 하면서 대표 학회와 그리고 연구자들 중심으로 연구 환경 변화나 그리고 분야별 사회적 이슈를 고려해 도출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기초연구실 안에 융합형 유형으로 신규 과제 한 20개 내외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래 이제 연구 주제 예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기초연구 지원 사업이 학문 분야별 지원 체계로 전면 전환됩니다. 2020년부터 저희가 학문 분야별 지원 체계 전환을 시작해 왔습니다. 분야별 특성을 반영해서 기초연구 체계를 수립하고 그리고 분야별로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을 했는데요. 적용 대상은 교육부의 기초연구 사업을 제외한 저희 과기정통부의 개인 기초연구와 집단연구 지원 사업만 해당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과제 접수 이전에 분야별 예산을 할당하고 분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신설도 가능하게 됩니다. 2022년에는 전 분야를 적용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해당 분야마다 연구 수요를 분석하고 연구자들의 의견 수렴을 진행을 했고 이를 통해서 세부 사업별 지원 규모를 아래 표와 같이 확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연구자 중심 제도 개선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세종과학 펠로우십 같은 경우는 주간 연구기관이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셨는데 주간 연구기관 없이 신청했을 때 21년에는 선정 후 30일 이내로 주간 연구기관을 확정하셔야 됐지만 2022년에는 선정 후 6개월 이내로 주간 연구기관을 확정하시면 됩니다. 해외 파견 연구기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21년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6개월 이내 그리고 2단계여서 최대 1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는데 22년에는 단계 구분 없이 1년까지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로 출산 육아 시 사업 신청 자격 연장을 통해서 우수 연구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신진 연구와 생애천 연구만 적용이 됐지만 제도형 연구까지 그 요건을 확대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평가 제도를 신설해서 연구 수행 폭이 정당한 사유를 유연화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혁신법 전환에 따른 이제 연구 수행 폭이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서 제재를 받았던 다양한 불가피한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평가를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기초연구 사업 지원 체계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사업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보시듯이 발화 균형 위주의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 따라서 박사과정생이나 박사 후 연구원 같은 학문 후속 세대 지원 사업, 그리고 비전임 교원이나 보호 학문, 그리고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학문 균형 발전 지원 사업, 그리고 대학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한 대학 연구 기반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는 수월성 위주의 우수 연구와 그리고 생애 기본 연구, 마지막으로 집단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연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우수 연구와 생애 기본 연구로 나누어집니다. 우수 연구 같은 경우는 리더 연구, 중견 연구, 그리고 신진 연구를 지원하고 있고, 신진 연구 안에는 전임 교원을 위한 우수 신진 연구와 그리고 비전임 교원을 위한 세종과학 펠로우십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분야별 지원 체계를 시행을 하면서 연구 기간이나 연구 규모가 각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신청 요강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생애 기본 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연구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양 연구, 그리고 전임 교원을 위한 기본 연구, 그리고 연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생애천 연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22년도 지원 규모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단연구 지원 사업의 경우는 선도연구센터와 기초연구실이 있습니다. 선도연구센터는 학문 분야별로 이학 분야, 공학 분야, 기초의과학 분야, 융합 분야, 그리고 지역 혁신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실 같은 경우는 선도연구센터에 비해서 규모가 약간 작은 규모인데 이공계대학 전임교원 3, 4인 내의 그룹을 3년 동안 5억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집단연구 사업 지원 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초연구 기반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기반구축 사업은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문연구 정보 활용 사업과 기초연구 실험 데이터 글로벌 허브 구축, 그리고 선 협력 사업, 마지막으로 해외 대형 연구시설 활용 연구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지원 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특이사항은 신규 과제가 해외 대형 연구시설 활용 사업에서 2과제를 신규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추진 일정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미 11월에 공고가 나가서 지금 개인 연구 과제 같은 경우는 접수가 종료가 됐고, 집단 연구 과제도 1월 말에 접수가 종료가 됩니다. 향후에 이제 3월 1일 개시를 위해서 개인 연구 과제는 지금 평가 중에 있고, 집단 연구 과제 같은 경우는 3월부터 5월까지 평가를 거친 후에 6월 1일 신규 과제 개시를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연구는 이제 중견 연구와 생애천 연구, 이 2과제에 관련해서는 9월 1일 개시로 5월에 공고가 또 올라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주아 사무관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천기술과 허간 사무관님께서 원천 연구 분야 중 원천 부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천 연구기술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허관 사무관입니다. 네, 지금부터 원천 연구기술 분야 중 기후변화와 ICT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기후변화 부분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18개 사업에서 1,46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지원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미래수소 원천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효율, 경제적, 친환경적으로 수소를 생산, 저장하기 위해 도전적이고 파급 효과가 큰 미래 선도용 수소 생산 저장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에는 총 26개 과제에서 76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기술 분야에 대해 세계 선도적 원천 기술 확보 및 혁신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에는 총 13개 과제에서 47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수소 에너지 혁신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친환경 카본 프리 수소 생산 및 고효율 수소 저장을 위한 차세대 핵심 기초 원천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22년도 총 17개 과제에서 100억 원 가량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후 변화 영향 최소화 기술 개발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대기, 수자원 등 환경 관리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22년도에는 총 3개 과제에서 17억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에너지 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WHO 공고 기준 수준의 상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학교 맞춤형 열 공기 환경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실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 총 6개 과제에서 56억 원 가량 지원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동부가 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 개발입니다. 동부가 기후, 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기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 현안 초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시범 연구 실시가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22년도 총 5개 과제에서 110억 가량 지원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탄소 자원화 기술 고도화 사업입니다. 탄소 자원화 유망 기술의 고도화 및 조기 실증을 통해 탄소 자원화 기술 확보와 동시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2년도 총 1개 과제에서 1억 5천만 원 가량 지원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유용 물질 생산을 위한 카본2X 기술 개발입니다. CO2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유용 물질을 생산하는 생물화학적 전환 기술을 확보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22년도 총 5개 과제에서 110억 원 가량 지원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에너지 클라우드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발전원과 저장 시스템 및 부하 관리가 초연결화된 에너지 클라우드 사회에 대비하여 에너지 수요, 공급 정보의 빅데이터 마이닝, 분석 예측 등 통합 관리가 유연한 스마트 그리드 원천 기반 기술 개발을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22년도 총 4개 과제에서 36억 원 가량 지원될 예정입니다. 열 번째, 기후기술 국제 협력 촉진 사업입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화 기술지원 전담 국제기구가 지정한 국가대표 기관으로서 개도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후기술 국제 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기후기술 협력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 총 4개 과제에서 23억 원 가량 지원될 예정입니다. 11번째, 기후기술 협력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기술 메커니즘의 국가 지정 기구로서 기술 메커니즘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당사국들의 기술 지원 요청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22년도 2개 과제에서 총 3억 8천만 원 가량 지원될 예정입니다. 12번째, 단계 도약형 탄소 중립 기술 개발입니다. 탄소 중립 기술군의 단계 도약형 브릿지 사업을 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중점 기술군의 조기 상용화 추진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22년도 총 9개 과제에서 150억 원 가량 지원될 예정입니다. 13번째, 탄소 자원화 플랫폼 화합물 제조 기술 개발입니다. 부생가스와 유기성 폐자원 내 탄소 자원을 고부가 전환하여 플랫폼 화합물을 생산하기 위한 실증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합니다. 22년도 총 8개 과제에서 66억 원 가량 지원될 예정입니다. 14번째, CCU 3050 사업입니다. 실험실 단위 이상에서 완성된 기존의 CCU 기술의 효율성, 경제성 제고를 통해 산업에서의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 2개 과제에서 90억 원 가량 지원될 예정입니다. 15번째, 석유 대체 친환경 화학 기술 개발입니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하는 혁신적 화학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업 경쟁력 강화 기여에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 총 3개 과제에서 75억 원 가량 지원될 예정입니다. 16번째, 바이오매스 기반 탄소 중립형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기술 개발입니다. 100% 바이오매스 기반 차세대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기술 개발을 통해 탄소 중립형 생분해성 플라스틱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 3개 과제에서 20억 원 가량 지원될 예정입니다. 17번째, 플라즈마 활용 폐유기물 고부가 가치 기초 원료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모든 성상의 폐유기물을 종류 성상 제한 없이 단일 공정을 통해 기초 원료로 전환하는 공정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합니다. 22년도 총 3개 과제에서 30억 원 가량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8번째, 대규모 CCS 통합 실증 및 CCU 상용화 기반 구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부처 협력을 통한 대규모 CCS 통합 실증 및 CCU 상용화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 5개 과제에서 29억 원가량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기후변화 사업의 각 사업별 추진 일정은 보시는 표와 같고요. 좀 더 자세한 일정이나 이런 공고문에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ICT 분야 22년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ICT 분야는 올해 총 1,150억 원가량 지원될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차세대 진영 반도체 기술 개발 소자 내역입니다. 기존 반도체 한계를 넘어서는 초저전력, 초고성능의 미래 반도체 신소자 핵심 원천 기술 및 집적 기술을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2년 총 56개 과제에서 470억 원가량 지원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슈퍼컴퓨터 개발 선도 사업입니다. 슈퍼컴퓨터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단계적 독자 개발을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 총 1개 과제에서 137억 원 지원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입니다. 양자 컴퓨팅 분야의 핵심 기반 기술 개발 및 시스템 실증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22년 총 35개 과제에서 110억 원가량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양자 정보과학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연구용 양자 소자를 손쉽게 확보하고 양자 컴퓨터를 미리 활용해 볼 수 있는 인프라 확충 등 연구하기 좋은 물적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2년도 1개 과제에서 112억 원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피민공지능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 소자 내역입니다. 미래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기업과 연산을 통합한 신개념 반도체 등 핵심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22년도 총 12개 과제에서 99억 원 지원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입니다.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 에피 소재 및 소자 원천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연구 생태계 조성과 조기 산업 활성화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4개 과제에서 75억 원 가량이 22년도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양자 컴퓨팅 연구 인프라 구축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양자 컴퓨팅 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해 국내 양자 컴퓨팅 연구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22년도 1개 과제에서 100억 원 지원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초고성능 컴퓨팅 활용 고도화 사업입니다. 초고성능 컴퓨팅을 활용한 초거대 데이터 시뮬레이션 기반의 대형 집단 연구 지원을 통한 과학 난제 해결 및 혁신 기술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22년도 총 2개 과제에서 10억 원가량 지원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고온 초전도 마그넷 기술 개발입니다. 초전도 분야의 기술적 난제 해결이 가능한 무절연 고온 초전도 마그넷 기술의 원천 연구 지원을 통해 기술 선점 및 미래 신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총 7개 과제에서 40억 원가량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ICT 분야의 사업 추진 일정은 보시는 표와 같고 동일하게 좀 더 자세한 일정이나 공고에 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허건 사무관님 발표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후환경대응팀 이인영 사무관님께서 원천 연구 분야 중 생명 부분과 융합 부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인영 사무관입니다. 저는 원천 연구 분야 중 바이오, 나노 기술 소재, 그리고 첨단 융합 기술 관련해서 22년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22년도 예산은 5,531억 원으로 작년 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바이오에는 총 20개의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신약, 줄기세포와 같이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와 첨단 의료 분야의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실용화를 지원합니다. 올해에는 총 255개 과제에 대하여 2,43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신약개발 사업입니다. 과기부, 복지부, 산업부가 함께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고 국가제약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올해는 총 259개 과제에 대하여 46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범부처 재생의료기술 개발 사업은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치료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총 108개의 과제에 대하여 올해는 19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오믹스 기반 정밀 의료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유전체, 단백체와 같은 오믹스, 즉 생체 정보를 대량 분석해서 생체 지표를 발굴하고 향후 질병을 예측하고 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올해에는 3개 과제에 대하여 총 60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노령화, 의료비 급증을 대비하여서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합니다. 올해에는 총 342개 과제에 대하여 56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신변종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플랫폼 핵심 기술을 확보합니다. 올해에는 총 12개 과제에 대하여 11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입니다. 유전체 유망 분야에 대하여 기초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올해 총 10개 과제에 대하여 2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뇌과학 원천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미래 유망 분야인 뇌 연구를 위하여 원천 기술 확보를 하고 바이오테크놀로지, IT, 인지과학 융합을 통하여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총 28개 과제에 대하여 136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미래 뇌 융합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초융합, 초연결 기술과 뇌과학 간 융합을 통해서 미래 핵심 뇌 융합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총 11개 과제에 대하여 112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다부처 국가생명연구 지원 선진화 사업입니다. 바이오 연구에 필요한 생명연구 자원, 즉 소재와 데이터에 대한 인프라를 선진화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총 13개 과제에 대하여 863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뇌질환 극복 연구 사업입니다. 3대 핵심 뇌질환인 뇌발달 질환, 정신질환, 뇌손상에 대하여 임상적인 현안에 대하여 기초과학적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총 10개 과제에 대하여 95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질병중심 중개연구 사업입니다. 질환에 대하여 진단, 예방, 치료법 개발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의 실용화 연구로의 이행을 촉진합니다. 올해에는 총 8개 과제에 대하여 24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위해평가 원팀 리노베이션 사업입니다. R&D 부처와 심사 부처 간 규제라는 장벽이 있는데요. 이를 연계하여 R&D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6개 과제에서 총 69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의료 융합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의료 사업에 융합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총 7개 과제에 대하여 21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치매 극복 연구 개발 사업입니다. 치매의 원인을 규명하고 조기 예측 및 진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총 65개의 과제에 대하여 112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2022년에 신규로 출범하는 5개 신규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신약 기초기반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국내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공급 체계를 확대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총 17개 과제에 대하여 새롭게 30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활용 혁신신약 발굴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해서 신약 개발을 하려는 연구자들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총 4개 과제에 대하여 16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뇌기능 규명 조절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연구자 중심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서 뇌 연구를 고도화하고 연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총 16개 과제에 대하여 72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차세대 백신 기초원천 핵심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코로나와 같이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차세대 백신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총 30개 과제에 대하여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바이오 마지막 사업입니다. 전자약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전자약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산화, 연구개발, 제품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총 9개 과제에 대하여 24억 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바이오 사업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사업의 세부 일정을 참조하셔서 과기정통부 또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시기에 따른 공고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원천 연구 분야의 나노 기술과 소재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NT와 소재에는 총 4개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NT와 소재는 2022년 예산이 총 2,773억으로 작년 대비 10.9%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나노 소재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하여 미래 사회의 기술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217개 과제에 대하여 2,363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미래 소재 디스커버리 사업입니다. 미래 소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소재 부품의 핵심 원천 기술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총 24가지 과제에 대하여 310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나노융합 2020 플러스 사업입니다. 공공부문의 나노 원천 기술과 중소기업의 신제품 수요를 연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술의 조기 사업화를 달성할 수 있고 신시장, 신산업으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9개 과제에 대하여 총 54억 원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부장 전문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소부장 관련 현장 중심 전문 인력을 지속 양성하고자 올해는 1개 과제에 대하여 46억 원을 지원합니다. NT 소재 관련된 사업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심 있으신 사업에 대하여 과기정통부 또는 한국연구재단의 공고 시기에 따른 공고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원천 분야 연구 중 마지막으로 첨단 융합 기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단 융합 기술은 총 12개 세부 사업이 있고 올해에는 총 1,156억 원, 작년 대비 32.8% 증가한 연구개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2개 세부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이동체 미래 선도 핵심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저고도 공역에서 안전한 드론을 운행할 수 있도록 교통관리 체계의 핵심 기술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2개 과제에 대하여 42억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차세대 무인이동체를 구현할 혁신적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무인이동체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총 12개 과제에 대하여 25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DNA 플러스 드론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즉 5G, 그리고 AI와 드론의 융합 기술을 통해서 비과시권, 자율 관제 비행, 원격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개 과제에 대하여 96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불법 드론 지능형 대응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국가 주요 기반 시설 대상 불법 드론의 위협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드론캅, 포렌식 기술 기반으로 지능형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1개 과제에 대하여 37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상시 재난 감시용 성층권 드론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한 번 띄우면 한 달 이상 연속 채공할 수 있는 태양광 무인기를 개발하는 등 성층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드론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하여 올해는 총 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스팀 연구 사업입니다. 기술 패권 시대 선도를 위하여 융합 R&D로 미개척 분야의 핵심 융합 기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총 45개 과제에 대하여 36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휴먼 플러스 융합 연구 개발 챌린지 사업입니다.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는 인간 증강 중소형 융합 연구 그룹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7개 과제에 대하여 46억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과학 난제 도전 융합 연구 개발 사업입니다. 기초 과학과 공학을 서로 융합하여서 세계 수준의 과학 난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6개 과제에 대하여 총 10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신규 사업인 전통문화 혁신 성장 융합 연구 사업입니다. 전통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전통문화 산업의 신시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총 5개 과제에 대하여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하고 활용하여서 혁신적인 미래국방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올해는 13개 과제에 대하여 2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총 10개 과제에서 2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차세대 스마트팜의 융합 원천 기술을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49개 과제에 대하여 총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융합기술 분야의 세부적인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관심 있으신 세부 사업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공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인영 사무관님, 예, 발표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한국연구재단 김선배 팀장님께서 우주 분야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우주개발팀장 김성백입니다. 우주해양극지 분야 발표드리겠습니다. 22년도 사업 예산은 보시는 표와 같이 전년도 19개 사업 3,349억 원에서 22개 사업 4,174억 원으로 824억 원 증가되어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업별 세부 사업은 지원 내용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으로 현재 누리호 1차 발사 이후 기술적 사항을 보완하여 올해 2차 발사를 앞두고 있는 사업으로서 22년도 마지막 해에 73.38억 원을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두 번째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인데요. 기존 한국형 발사체 사업 종료 이후에 발사체 기술 고도화 및 신뢰성 향상을 통한 수송 능력 확보 및 체계 종합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7년도까지 6,873억 원이 투입되며 22년도에는 1,727.6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 탐사 사업입니다. 달 궤도선 발사를 앞두고 있는 달 탐사 사업도 22년도 종료 연도로서 198.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 일정으로는 22년도 8월에 달 궤도선을 발사해서 22년도 말에는 달의 100km 상공에서 다수의 탑재체를 통해 촬영된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용급 1000kg 이상의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한반도를 정밀 관측할 수 있는 지구 저궤도 실용급 관측 위성으로 사 영상 레이더를 탑재한 다목적 실용위성 6호는 사업의 마지막 연차로서 계속 한계 과제에 대해 34.9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광학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한 다목적 실용위성 7호는 21년도에 투입된 예산을 지속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정밀 관측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성능이 향상된 다목적 실용위성 7A 개발 사업에도 계속 한계 과제에 대해 145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0kg대의 중형급 위성으로 차세대 중형위성 각 호기별 5개 과제에 대해 331.49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위성 규모가 100kg 정도인 소형 위성 사업 내용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초소형 위성 군집 시스템 개발 사업으로 100kg 미만 초소형 위성 11기 및 다수 위성 즉 군집 운영 활용 시스템 개발을 통해 고빈도 준실시간 정밀 감시 체계 구축할 목적으로 추진되며 계속 2개 과제에 대해 209.47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규로 추진되는 초소형 위성 체계 개발 사업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의 신속한 국가 위성 상황 감시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해 민군 겸용 초소형 위성 체계 개발하는 사업으로 102.3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천리안 3호라고 불리는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 위성 개발 사업으로 국가 재난 및 재해위기 상황에 대비한 공동 재난 통신 서비스 제공, 홍수 예방 감시 및 정밀 위성항법 서비스 고도화, 위성통신 미래 기술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해 계속 과제에 대해서 309.2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국가위성 통합 운영 시스템 개발 사업이며 다수의 위성을 발사 운영함에 따라 현재 지상국 운영의 한계가 있어서 효율적인 위성 운영 및 위성 정보 제공 활용을 위해서 제주도에 구축 중인 사업의 최종 연도로서 27.36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성 정보 빅데이터 활용 지원 체계 개발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국가 위성의 다중 군집화에 따른 다양한 위성 정보를 빅데이터 기반의 사회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민간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7년도 예산은 57.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페이스 챌린지 사업입니다. 2030년대 이후를 대비할 우주 분야의 도전적 혁신적 미래 선도 기술 개발을 위해서 다학제가 참여하는 창의적 집단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2년도 104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특히 신규 8개 과제에 대해서 24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업 공고는 올해 2월 초에 나가서 3월 달에 선정평가, 4월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입니다. 국가 우주 전략 기술을 자립화하고 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국가 우주 기술 역량 및 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며 13개 과제 18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우주 개발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사업은 국내 우주 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자생력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주 분야 연구 결과의 성과 확산 정책 발굴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1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페이스 이노베이션 사업입니다. 또한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이 우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초소형 위성 기반 시범 모델 개발 및 검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며 올해 40억 원이 신규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우주 국제협력 기반 조정 사업입니다. 우리 역량과 실리에 맞는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을 위해서 양다자 국제 공동연구 지원 등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5.5억 원 지원될 예정이며 한민 민간 달 착륙선 탑재체 공동연구 사업은 나사의 민간 달 착륙선 사업 참여를 위해 한미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속 한개 과제에 대해 5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KPS 사업이 신규로 추진됩니다. 올해 22년도 3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사업은 보시는 내용과 같이 한반도 인근의 초정밀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제공해서 교통, 통신 등 국가 인프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신규 사업으로 소형 발사체 개발 역량 지원 사업은 민간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소형 발사체에 적용 가능한 혁신적 발사체 상단 엔진 기술 확보 및 민간 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며 22년도 10억 원 4개 과제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해양극지 기초 원천 기술 개발 사업으로 계속 4개 과제에 75억 원, 그리고 해양 육상 대기 탄소 순환 시스템 연구는 총 40억 1억 원 중 신규 4개 과제 21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우주 해양극지 분야의 사업 추진 일정은 각 사업별 과제별 협약 및 상반기에 각 사업별 과제별 협약, 신규 과제 공모 선정을 추진하며 하반기 특히 연도 말에는 당해년도 실적 등을 점검하는 연차 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 일정 자료는 배포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배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연구재단 강보선 단장님께서 원자력 분야 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원자력단장 강보선입니다. 저는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올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신규 사업도 있고 그 새로 또 정액되는 사업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몰 사업 그리고 종료 사업 등에 따라서 전체적인 연구 올해 예산의 총액은 약 17억 정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뭐 시간 관계상 그 신규 사업과 신규 과제 내용 위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지되는 내용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 91페이지 제가 아직 익숙치 않네요. 91페이지 2-3 원자력 안전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자력 안전 분야 현안 해결 및 첨단 과학기술 개발 수요에 부응하는 원자력 안전 연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2년도에는 교육훈련 분야 7개 신규 사업 그리고 해외 연계 분야 1개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총 연구기간은 3년으로 총 연구비는 27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2-4입니다. 원자력 기초연구 지원 사업으로 원자력 기초연구 지원 사업은 창의적 도전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원자력 기초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도전 창의 개인 기초 분야에 신규 7개 사업이 총 5년 총국 2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전 창의 기초에는 신진 연구, 중견 연구, 리더 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집단 연구는 신규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93페이지입니다. 미래선진 원자로 핵심 요소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경수형 선진 원자로 핵심 요소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다목적 여론 응용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의 신규 사업이 하나, 이건 학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8억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초고온 시스템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의 신규 사업 하나가 컨소시엄으로 15억 4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미래 원자력 기술 시설 장비 구축 활용 사업인데요. 이건 이제 그 연구 원자력 교육 연구용 시설 그리고 장비의 구축을 첨단화하고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시설 장비 구축 첨단화의 신규 사업 2개가 계획되어 있고 인력 양성 및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의 신규 사업 하나, 그리고 초강력 레이저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관련 연구에 기획 및 개념 설계 연구가 1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 기술 개발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작년 예타 통과를 통해서 올해 신규 착수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과제 수로 65개 과제를 올해 공모를 하게 되는데요. 본 사업에는 산업계가 따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학계가 따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연구원 및 연구소, 그리고 이제 산업체 학계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컨소시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규모도 크고 상당히 또 복잡한 지원 체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의 홈페이지와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서 많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전 해체 안전성 강화 융복합 핵심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신규 사업으로서 22년에 올해 이제 착수되는 신규 사업으로서 총 연구 기간은 3년이며 국내외 원전 해체 시장에서 우위 기술 확보 및 기존 상용 기술 대비 안정성의 획기적 향상을 위한 우선 기술 확보로서 작업 안전성 확보 그리고 해체 폐기물 처분 안전성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작업 안전성 향상 기술 분야의 3개 신규 사업,
그리고 해체 환경 위에도 저감 기술의 3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내용으로는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2개, 학계 지원이 하나, 산업계 지원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98페이지입니다. 중수로 안전관리기술개발 사업 역시 신규 사업인데요. 중수로 가동기간 내에 적용 가능한 안전현안 기술을 해결하고 노후화 대비 노심문제 검증 등 연구정지 등과 연구정지 이후의 사용 해결로 저장조 안전관리 강화 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올해 착수돼서 5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신규 사업에 경련열화 중수로 스마트 안전 및 고장 예방 기술 개발에 컨소시엄 과제가 2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수로 사용 해결료 저장조 안전관리 기술 개발 사업에 학계 지원 1개 사업 그리고 과제 그리고 산업계 지원 1개 과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후로 계속 있는 사업들은 이제 기존 계속 과제 지원이고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방사선 이용 미래 혁신 기술 개발 기반 기술 연구로서 이 과제는 이제 그 바텀업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해 신규 1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석 기반 기술 7개, 조사 기술 기반 7개 사업이 과제당 1억 내외로 지원되게 됩니다. 다음은 방사선 이용 희귀 난치 질환 대응 핵심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년간 지원되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서 난치성 감염 질환 대응 평가 핵심 기술 개발의 2개 사업, 그리고 난치암 치료용 방사선 의약품 개발 및 비임상 검정 기술 개발의 2개 과제가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3페이지입니다. 방사선 이용 폐플라스틱 저감 기술 개발 사업으로서 본 사업 역시 신규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사선 이용 기술을 활용한 생분해 플라스틱 원료 자원 개발과 폐플라스틱 생분해 및 위해성 평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용 자원 및 활용 기술 개발의 2개 과제, 이 2개 과제 중에 하나가 자유 공모로 지원되게 되고요. 그리고 난분해성 폐플라스틱 생분해 및 재재화 기술 개발의 2개 과제가 지원되는데 역시 마찬가지 하나가 자유 공모로 지원되게 됩니다. 그리고 잔류 오염 물질 위해성 평가 및 제거 기술 개발의 1개의 과제가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원자력 국제협력 기반 조성 사업인데요. 105페이지입니다. 원자력 국제협력 기반 조성 사업은 미래 원자력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서 해외 선진국들과의 다자간, 양자간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서 한영 협력 사업에 4개가 올해 신규로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자력 분야의 사업 설명을 마치고요.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핵융합 선도 2-2 핵융합 선도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핵융합 선도 기술 개발 사업은 그 기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그리고 기술의 중요도, K-데모 기반 기술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서 핵융합 에너지 핵심 기술 및 타 분야 융합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요. 본 사업에서 선도 기술 센터 사업의 신규 2개 그리고 융합 연구 분야의 신규 1개가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선도 기술 센터는 3+2로 5년간 지원되는 사업이고 융합 연구는 3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분야의 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사회 문제 해결 분야의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 분야에는 금년도 신규 사업은 실시간 해저 재해,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해저 저해가 아니고 해저 재해 감시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저 재해, 지진이나 해일, 그리고 사면 붕괴 등의 발생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실시간 조기 경보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올해 1개 사업으로서 20억 5천만 원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치안 현장 맞춤형 연구 개발 사업, 이른바 폴리스랩 2.0인데요. 본 사업은 국가 치안 역량 강화 및 대국민 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치안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연구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치안 현장 맞춤형 연구 개발 사업에 7개의 신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저희들 그 연구재단의 공고문과 홈페이지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많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회 문제 해결 분야의 기타 사업은 즉시 수요에 대응하는 그러한 그 사업들이 많이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연구자분들이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그 수요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자력 분야와 사회 문제 해결 분야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보선 단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구성과 일자리 정책과 최승호 사무관님께서 사업화 분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걸요?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연구성과 일자리 정책과 최승호 사무관입니다. 저는 그 과기정통부에서 하고 있는 기술 사업화 분야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기정통부 기술 사업화 분야의 22년 세부 사업으로는 모두 1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12개의 사업이 있고 22년 총 예산으로는 2,885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약 12.6%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 기술사업화 분야에 4개의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연구성과 가치창출 기술 키움,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 그리고 미래선도 연구장비 핵심 기술 개발,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2년 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분야 기술 사업화 관련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연구성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기술 실용화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술 실용화 확대 및 연구성과 공공 분야 확산을 위해서 유망 공공연구성과의 기술 성숙도를 제고하고 공공 분야로 활용 확산을 촉진하는 기술 실용화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22년 신규 사업으로 기술 키움 시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건데요. 이 사업은 우수 기초 원천 연구 성과를 발굴하고 그리고 다양한 시장 수요에 맞게 동시 병렬적으로 기술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또 이 밖에도 그 과학기술 연구 성과를 통해서 공공 분야에 또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경찰청과 협력하여 과학 치안 고도화 및 치안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한 유망 공공 연구 성과를 발굴하고 치안 분야 기술 실용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창업 유망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창업 선도대학 창업 유망 기술 지속 발굴 활성화를 위해서 실험실 창업 사업을 저희가 활발히 하고 있고요. 지금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의 창업 유망 기술을 지속 발굴하고 권역별 창업 탐색 교육 협력 기관을 지정해서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기술 사업화를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연구 산업 육성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확대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 산업 육성을 위해서 연구 산업 기업으로의 창업 지원과 또 연구개발 서비스 바우처 등을 확대해서 연구 산업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차세대 연구 장비에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 또 연구재료 성능 검증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산학연 협력을 위해서는 그 R&D 중간 조직, 그러니까 연구자와 기업 말고도요. 그 중간에 연구조합이나 협동조합, 협회 등의 R&D 중간 조직을 활용해서 민간의 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또 창업법인 설립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을 빼놓을 수가 없죠. 저희가 지역 주도 R&D 혁신을 통한 지자체의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연구개발 특구를 좀 지원하고 있고요.
그 특구 육성을 통해서 저희가 그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신기술 실증 특례 R&D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K 선도 연구소 기업을 또 지원하고 있고요. 그 지역 R&D 혁신을 위해서 지자체 17개 지자체에 대해서 연구개발 지원단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또 중장기 R&D 프로젝트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사업별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R&D입니다. 동사업은 21년 신규 사업이고요. 올해는 계속과제 예산만 지원됩니다. 사업 목적은 기초 원천 결과물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한 공공연구성과 중개연구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가능한 수준까지 기술의 성숙도를 높여서 저희가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두 개의 내역 사업이 있는데요. 중개연구 플랫폼 구축은 중개연구에 적합한 공공기술 시드를 선별하기 위해 그 평가 분석 플랫폼, 지능화된 평가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제 우수한 기술 시드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요. 중개연구 지원은 현재 5개의 중개연구단이 선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개연구단을 통해서 그 기업과 그리고 그 우수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출연연 또는 대학의 연구소들이 협력해서 기술 성숙도 향상 및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사업화 연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21년엔 84억 원이었는데 이제 계속과제 회계현재 일치로 인해서 153억으로 예산이 좀 증가하였지만 예산 신규 과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22년 신규 사업입니다. 공공연구성과 가치 창출 기술 키움 사업이고요. 이제 시범 사업 형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기초 원천 연구 성과, 기초 원천 연구라고 하면 이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응용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특성을 활용해서 기술 사업화, 기술 실용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으로 이제 사전 기획에서는 연구자, 그리고 기술 중개자, 그리고 기업 3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제 2개 이상의 응용 분야로 분화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발굴하고 또 비즈니스 모델 같은 사전 타당성 검토를 추진합니다. 다음 기술 키움은 이제 이 사전 기획을 통해서 선정된 그런 과제에 대해서 이제 기술 실용화를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그 기술이 이제 수명이 있는데 기술이 수명이 다 되기 전에 기술 가치의 골든 타임 안에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2년엔 20억 원으로 이제 2개 연구단, 4개 사전 기획 과제, 2개 연구단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과학 취향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2년 신규 사업입니다. 앞서 과학 기술을 공공 분야에 이제 활용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이 협력하여 하는 다부처 협력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과학 취향 고도화 및 치안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해서 유망 공공 연구 성과를 발굴하고 치안 분야 기술 실용화를 지원합니다. 2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기 치안 R&D 기술 실용화 부분은 이제 그 경찰청에서 수행한 R&D 연구 성과를 단기 실용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치안 현안 대응을 위한 유망 공공기술 발굴 및 사업화 연계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기초 원천 연구 성과 치안 분야 기술 실용화는 그 치안 분야 쪽에 대해 새로운 신종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 범죄에도 활용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약간 중장기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과학 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에 활용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술 실용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과기정통부가 22년 12억 3,600만 원을 예산을 지금 배정받았고요. 그 부처 매칭으로 경찰청은 17억 9,200만 원이 매칭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내역 사업으로 되어 있고 단기 치안 기술 실용화는 3개의 과제, 신규 과제, 그리고 기초 원천 분야 치안 분야 기술 실용화는 6개의 사전 기획 과제, 그리고 3개의 본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실험실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대학 출연연 등이 논문 특허 형태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 연구 성과를 활용한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크게 2개의 내역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창업 선도 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이 있고요. 다음은 한국형 아이코어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아이코어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 선도 대학은 과기형 창업 선도 대학의 창업 유망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리고 실험실 창업 준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과기형 창업 선도 대학으로는 20개 대학이 선정돼 있고요. 여기에 대한 지원이 지속됩니다. 다음 한국형 아이코어는 이공계 대학 원생으로 구성된 실험실 창업
탐색팀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창업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9개로 되어 있는데 9개의 이제 거점이 있고 9개의 거점을 통해 가지고 약 125개의 창업팀들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대학 연구소의 기술 사업화 인프라 및 혁신 역량 기반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기술 이전 사업화를 촉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사업화를 촉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내역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산학연 공동연구법인은 그 시장 중심의 R&D 및 사업화 활동 지원 등 산학연 협력 성공 모델을 창출하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대학 기술 경영 촉진 사업은 지금 뭐 과제 수가 25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대학 TLO랑 기술 지주 회사를 통합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학 안에 있는 그 기술 사업화 역량을 TLO의 역량을 상당히 향상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다음 학연 연계 사업화 선도 모델, 다음에 공공연구 성과 기반 빅 선도 모델. 특히 이 빅 선도 모델 같은 경우는 지역의 산학 연금, 금 혁신 성장 주체가 참여해서 신규 법인 설립이나 성과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 22년 신규 내역으로 들어오는 게 산학연 협력 기술 창업 법인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R&D 중간 조직, 연구조합이나 협회 등을 활용하여 민간 수요에 기반한 산학연 협력 기술 창업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역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스타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 이제 과학기술 실용화 석박사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겁니다. 굉장히 실무적 성격의 이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고요. 이건 모두 6개 이제 대학이 선정될 계획입니다. 다음 연구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산업 육성 사업은 연구산업 기업의 성장 및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 R&D 생산성 제고, 개방형 혁신 촉진 및 양질의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연구산업의 범위는 상당히 좀 폭넓습니다. 지금 지원 내용 보시면 연구산업 기반 구축 지원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및 연구산업 정책 발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연구산업 생태계 활성화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내역 사업이 연구산업 혁신 성장 지원이라고 하는 내역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을 많이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내역 사업으로 미래 연구산업 서비스 그리고 주문 연구기업 창업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연구개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전문 기술인 R&D 서비스 역량 강화. 여기 전문 기술인이란 이제 기술사 사무소,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연구개발 서비스 활동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내역 사업으로 연구산업 성과 확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기술 사업화에 특화된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을 지원해서 이제 연구개발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겠다 이런 쪽이고요. 이를 위해서 중대형 성과 확산 지원, 기술 컨설팅, R&D 성과 관리, 특히 R&D 성과 관리는 글로벌 프론티어 연구단 연구 성과의 활용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기술 애로 해결해서 기업 공간 원스톱 지원센터 이를 통해서 이제 기업 기술 애로를 이제 저희가 콜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다음은 프로토타이핑 전문 기업 육성 사업은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그리고 시제품 제작 업체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 안에 내역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저희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나 이런 사업 공고문을 통해 가지고 한번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연구 재료 개발 확산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 연구실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시약이나 재료들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 사업은 연구 재료 개발 상용화 지원으로 기초 연구 성과물의 연구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연구 재료 거래 기반 구축을 통해서 산업 생태계 형성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개의 내역 사업이 있는데 기획평가 관리비를 제외하면요. 연구 재료 개발 내역 사업은 기초 연구 성과를 활용해서 연구 현장에서 요구하는 고부가 가치 연구 재료를 개발하는 것 이게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연구 재료 상용화는 이제 연구 재료가 개발이 되면 이거를 이제 사업화하는 거, 사업화를 위한 또 추가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내역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22년 신규로 들어오는 게 연구 재료 확산 지원입니다. 연구 재료 품질 확보 및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연구 재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연구 장비 산업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연구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 핵심 기술 개발 대부분 연구 장비가 상당 부분 이제 외국에서 저희가 수입해서 쓰고 있죠. 근데 국내 연구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이고요. 이를 위해서 우수 장비 기술 상용화 개발, 성능 고도화, 기반 조성, 기업 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두 개 내역 사업을 보시면 연구 장비 개발 및 고도화 지원 내역이 있고요. 이는 연구 장비 핵심 기술 확보, 제품 개발 및 성능 검증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고요. 연구 장비 기업 역량 강화 내역이 있는데 지역의 연구 장비 기업, 대학, 출연연 등 R&D 협력을 통해 연구 장비 전문 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래선도 연구 장비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이 있고요. 이건 22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형 연구 장비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기업 부설 연구소 R&D 역량 강화를 하는 게 있는데 이제는 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 가지고 기업 부설 연구소를 저희가 지정하고 있는데 과기정통부에서 이 기업 부설 연구소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 여기 있는 그 기술 사업을 하려고 해도 기술 사업을 받아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걸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 특구 육성 사업입니다. 지금 5개의 특구가 있고 6개의 강소 특구가 있습니다. 이 특구 지역을 통해서 연구성과 사업화, 또 창업, 기술 창업 성장이 선순환되는 클러스터 육성을 하고 있고요. 특구 육성 사업의 경우에는 특히 22년에는 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 R&D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연구개발 혁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의 자생적 R&D 발굴 기획 및 추진 기반 조성을 통해서 지역 과학기술인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금 17개 권역의 지역 17개 광역 지역에 지금 연구개발 지원단이 하나씩 있고요. 다음에 여기에 또 자생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랩 육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부 분야 추진 일정은 여기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과학기술 일자리진흥원 그리고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호 사무관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인재정책과 김주연 사무관님께서 인력 양성 분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 김주연 사무관입니다. 금년도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는 인력 양성 분야 R&D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양성 분야 세부 사업은 약 10개 정도로 금년 예상 규모는 1,818억 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400억 원 정도 이제 증액이 되었고요. 퍼센티지로는 28% 증가했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장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과학기술 혁신 분야 인재 양성 사업 내에 기존에는 우주, 양자정보과학, 시스템 반도체 등 4개 분야가 지원이 됐었는데요. 금년에 감염병, 탄소 중립, 무인이동체, 가속기, 데이터 사이언스 총 5개 분야가 추가가 되어서 9개 분야의 인재 양성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혁신 성장 선도 고급 연구 인재 성장 지원 사업은 22년 6개 연구단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및 실전 문제 해결형 인재 양성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산업 현장에 특화된 교육 훈련을 제공해서 기업 맞춤형 젊은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해외 우수 인재 영입 강화 부분입니다. 연구자 중심의 사업 개선과 연구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 우리 국내의 정착 지원을 위해서 해외 우수 연구자 국내 신규 영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로 국가 필수 전략 기술 분야 국내외 연구자 인력 교류와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한 브레인링크 신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미래 과학기술 인재 발굴 성장을 위한 과학영재 교육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금년 세부 신규 사업으로 온라인 수학과 가상실험 환경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비대면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활용 가능하도록 가상실험 플랫폼을 신규 구축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포용성장 전문 연구 인력 양성 사업도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이공계 장애 대학원생들의 연구기관 취업,
지원하고 R&D 교육과 연수를 통해서 전문 연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별 지원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 혁신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반도체, 양자 정보과학, 우주 분야 등 9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총 412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 내역 사업으로 시스템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은 국내 석박사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 반도체 융합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반도체 융합 전문 인력 양성 센터 5개를 설치하고 운영 지원합니다. 또 두 번째 내역 사업으로 양자 정보과 인적 기반 조성입니다. 최근 폭발적으로 파급 잠재력을 지닌 양자 정보 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 우수 인재가 유입되고 고급 인력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리더급 연구 역량 강화, 해외 연수 지원, 또 미래 인재 유입 촉진 등의 내역 사업을 통해서 양자 정보 과학 인재를 양성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7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우주 분야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우주 개발 사업 수행 인력을 확보하고 자생력 있는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22년 총 9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년 신규 사업인데요. 육해공 무인이동체 혁신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임무 기반의 융복합 무인이동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 실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실무형 산업 현장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21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기후기술 인재 양성 시범 사업도 금년 신규 사업으로 탄소 중립 기술 수요에 대응해서 기후기술 분야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기후기술 기초원천 연구 및 기술 확산 분야 연구, 이 분야에 대해서 특화센터를 지정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3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가속기 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 사업에는 대학 중심의 실습 교육과 현장 실무에 체계적 지원을 통한 가속기 전문 인력 양성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3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인재 양성 사업은 다양한 유망 분야에 접목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사이언스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감염병 연구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에 따라서 백신과 연구개발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5억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부 사업으로 인재 활용 확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이공계 학부, 대학원생 그리고 박사 후 연구원까지 이공계 인재의 성장 단계별로 현장 산업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총 812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으로 전년 대비 10%의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이공계 미취업자에게 산업 현장에 특화된 교육 훈련을 제공해서 기업 맞춤형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석박사 인재를 출연료이나 국공립연에 있는 연구과제에 참여해서 연수를 하는 그 트랙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이공계 미취업 대졸자 학사 대상으로 해서 전문 연수, 기업 연수를 지원하는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22년 16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실전 문제 해결형 인재 양성 사업은 이공계 학부생 중심으로 문제 해결형 연구팀을 운영을 해서 실제로 산업계에서 필요한 그런 현장 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혁신성장선도 고급 연구인재 성장 지원 사업은 작년과 비슷하게 120억 원의 예산이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6개 연구단에 대해서 포닥의 산업계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 사업은 국내 산학연 연구 현장에서 필요한 해외 우수 연구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초빙해서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브레인풀 유형으로는 6개월에서 12개월 또 3년 단위의
우리 국내에 정착할 수 있는,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연구 과제를 지원하고 있고, 두 번째로 브레인풀 플러스는 AI 등의 신산업 분야 최고급 연구자 유치를 위해서 연간 최대 6억 원 그리고 최장 10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6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년 신규 사업입니다. 우수 연구자 교류 지원 사업으로 기술 분야별로 국내 우수 연구자가 기술을 교류할 수 있는 교류회 개최와 국내 연구진이 해외 대학 연구소 방문을 통해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3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과학영재 사업입니다. 국내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서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과학고, 영재학교 등의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금년 신규 세부 사업으로 온라인 수학과 가상실험 환경 구축 사업입니다. 누구나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온라인 수학과 가상실험 플랫폼을 구축,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4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공계 장애대학원생의 연구기관 취업과 R&D 교육 연수를 지원하는 포용성장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19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과학문화 전시 서비스 역량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과학문화 전시 체험 서비스 연구개발을 통해서 증가하고 있는 고품질의 과학문화 수요를 충족하고 창의 혁신적인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7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실 안전 환경 구축 사업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 그리고 시험 연구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한 체계적 안전 관리를 통해서 연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13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주현 사무관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과학기술 분야 R&D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분야 R&D 사업 설명회였습니다. 발표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분야 R&D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